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제 16편으로서 저와 함께할 주제는 2018년도, 19년도 극성을 부린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오늘 방송은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방송 중에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오직 사기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엔 어떤 보이피싱 수법이 극성을 부렸나요? 예. 첫 번째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 대상 대출 빙자형 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유혹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이지요. 두 번째로는 전화 가로채기 앱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입니다. 세 번째로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 확인 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려운 데 따른 변종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현금 전달 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렸지요. 먼저 전화 가로채기 앱 등을 악용한 사기 수법 사례입니다. 가짜 앱 화면을 통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기입니다.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발신하는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전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내용을 사기꾼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접근과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K은행 박대리입니다. 고객님은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 가능하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A씨에게 K은행 박대리를 사칭하여 아래 문자 메시지가 이어서 오죠. 대출 전용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A씨는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K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박대리라고 하며 전화한 대출 상담원이 기존 대출 상담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A씨는 대출 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고 해당 K은행에 다시 전화를 하였지만 박대리가 다시 전화를 받자 안심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해서 결국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기꾼 조직의 가로채기 앱에 걸려 박 대리가 전화를 받은 것은 물론이지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 광고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반드시 광고 내용을 전달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 권유한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으로 대출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요청을 받았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지요.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URL 또는 어플리케이션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전화, 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는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소유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하고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을 이체 요구하거나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안전계좌라는 말은 없으므로 스스로 사기꾼임을 알리는 말로 보셔도 됩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반드시 전화를 끊고 사기꾼과 통화 중인 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로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전화가 없다면 일단 보이스피싱 사기로 100% 의심하고 절대로 응대하지 마세요. 특히 사기꾼이 말한 앱을 설치하였다면 공공기관의 대표 전화로
전화여도 사기꾼 조직에 걸리는 것이지요. 송금하였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송금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으니 계좌 지급 정지시켜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석을 사칭한 사기꾼이 B씨에게 실제 접근한 사기 사례입니다. B 선생님께서 국제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세요 라는 전화 연락이 옵니다. 사기꾼은 B씨에게 가짜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B씨 앞으로 발부된 가짜 영장 내용을 확인까지 해줍니다. 이 가짜 영장을 확인한 B씨에게 수사 협조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김일영 팀장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으며 사기꾼은 이어서 자금 출처를 확인한 후 즉시 이자와 함께 같은 계좌로 환급될 것이란 말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무엇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가오는 봄맞이 잘 준비하시고 함께한 시간에 공감하시거나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